여러분은 술 한 잔에 얼마까지 내실 수 있으신가요? 10만 원? 100만 원? 세상에는 한 병에 5억 원이 넘는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셔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마셔봐도 모릅니다. 이 채널은 술을 리뷰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술 한 잔 뒤에 숨겨진 돈, 권력, 욕망, 그리고 사건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자기 집 부엌에서 만든 와인으로 전 세계 억만장자들에게서 1조 원을 빼낸 남자. 역사상 가장 대담한 와인 사기꾼 루디 쿠르니아완.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06년 뉴욕.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와인 경매장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와인 3만 5천 병, 추정가치 약 1조 원. 경매사가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수억 원이 오갑니다. 그런데 이 와인들 전부 가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와인을 만든 사람은 와인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부엌에서 이 와인들을 조립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사기꾼 루디 크루니아완의 이야기입니다. 루디 크루니아완.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 청년은 2000년대 초반 로스앤젤레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배경은 불분명했습니다. 어디서 돈이 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와인에 미쳐 있었습니다. 루디는 LA의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나 한 번에 수천만 원어치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로마네 콩티, 페트리우스, 무통 로칠드, 가장 비싸고 가장 희귀한 와인들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와인을 혼자 마시지 않았습니다. 억만장자들, 헐리우드 스타들, 와인 평론가들을 초대해서 함께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닥터 콩티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미각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루디는 단순히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와인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2006년 루디는 뉴욕의 경매회사를 통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개인 와인 경매를 엽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일 소장가 경매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약 3,50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단 이틀 만이 말이죠. 루디의 와인은 완벽했습니다. 라벨, 코르크, 병의 상태, 빈티지, 전문 감정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디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더 많은 와인을 내놓았고 더 희귀한 빈티지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루디가 내놓은 와인의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 몇 병 없다는 와인들이었습니다. 1945년산 무통 로칠드. 세상에 몇십 병 남아있을까 말까한 와인이 루디의 셀러에서는 수십 병씩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 의심은 불편한 감정이니 누구 하나 나서질 못했죠.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2008년 프랑스 부르고뉴의 와인 생산자 로랑 퐁소에게 경매 카탈로그 한 부가 도착합니다. 퐁소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카탈로그에 1929년 클로 생드니 퐁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퐁소 가문은 1982년 전까지 그 포도밭에 와인을 만든 적이 없었다는 거죠. 즉, 1929년 산 퐁소 와인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와인이었습니다. 퐁소는 즉시 경매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와인은 경매에서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루디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라벨이 잘못 붙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모든 걸 바꿉니다. 퐁소는 멈추지 않았고 그는 과거 경매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루디가 출품한 와인 중 존재할 수 없는 빈티지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1945년에 생산된 적 없는 와인, 1947년에 만들어지지 않은 와인, 심지어 해당 포도밭이 그 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와인까지. 루디는 와인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와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FBI가 루디의 집을 급습합니다. 수사관들이 발견한 것은 영화 소품실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수천 개의 빈 와인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로마네 콩티, 페트리우스, 라플로우 모두 진짜 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라벨 프린터, 오래된 종이, 밀랍, 고무도장이 있었습니다. 루디의 수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진짜 빈병을 구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뒷몰격, 수집가들의 쓰레기통. 빈병 하나에 수백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뒷몰격에서 빈병을 수거하는 일은 루디악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저렴한 캘리포니아 와인 여러 종류를 섞습니다. 부르고뉴 맛이 나도록, 보르도 맛이 나도록. 루디의 미각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전문가들을 이기는 남자였습니다. 그 혀로 가짜를 진짜처럼 조합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라벨을 붙입니다. 오래되어 보이도록 커피로 물들이고 습기 자국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르크도 교체했습니다. 진짜 오래된 코르크를 수집해서 다시 꽂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와인 한 병의 원가는 약 몇만 원. 그리고 그 와인은 경매장에서 수억 원에 팔렸습니다. 추정 피해 규모 최소 13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2013년 루디 쿠르니에와는 와인 사기로 유죄 본결을 받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형량 10년.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아무도 몰랐을까? 첫째, 와인은 열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고가 와인은 열지 않습니다.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와인 감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라벨과 코르크가 진짜처럼 보이면 대부분 그냥 믿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 루디가 파는 와인을 의심하는 것은 자신이 산 와인도 가짜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바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인 시장은 욕망 위에 세워진 시장입니다. 희귀성에 대한 욕망, 지위에 대한 욕망, 그리고 나는 진짜를 안다는 자존심. 루디 쿠르니에와는 와인을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을 이용했던 거죠. 루디는 2020년 형기를 만료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적이었던 그는 미국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루디가 만든 가짜 와인 중 상당수가 아직도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셀러에서 수억 원짜리 가짜 와인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인의 주인은 자신이 가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루디 쿠르니에와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속았을까? 왜 그 많은 부자들이 의심하지 않았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비싼 라벨, 오래된 코르크, 경매장의 조명, 그것들이 만들어낸 건 와인의 맛이 아니라 나는 진짜를 소유하고 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루디는 와인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속인 거죠. 그리고 이건 와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는 욕망이 있고 욕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술 한 잔에 담긴 건 알코올만이 아닙니다. 권력, 허영, 전쟁, 사랑, 그리고 인간의 가장 솔직한 본능.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